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린치핀인데, 제목 써있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인가? 저자는 세스 고딘인데, 세스 고딘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분한테는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시리즈도 또 유명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냈던 책으로는 This is Marketing으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마케팅의 구루라고 부르는 거죠. 마케팅 계열에서 되게 유명한 파워 블로거이시기도 하고, 근데 블로거는 제가 안 가봤어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분 소개 글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유명한 파워 블로거이고, 또 베스트셀러는 주로 그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많이 쓰시는 분인데, 저도 디스스 마케팅을 재밌게 읽었고, 워낙 마케팅의 고전이라 읽혀진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이제 퍼플 카우죠. 책은 또 영어 공부 좋아해서 온서로, 그냥 읽어본 거 온서로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온서를 샀는데, 또 워낙 또 고전이고, 그래서 온서로 좀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책들은 오히려 원서로 읽는 것보다는 워낙 빨리 읽히잖아요. 해석된 걸 빨리 읽어내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도 이 책, 제가 우연찮게 접했는데 정말 여기 써있죠. 뭐 어떤 느낌이냐면, 아 진짜 놀랍다, 소름 돋는다, 이 책을 왜 이제 접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축복받으신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책은 제 영상 안 들어도 되니까 사십시오. 그냥 한번 사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를 받고,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독서 모임에 연말 파티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올해의 책 같은 걸 소개하는 책이 코너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 책을 어떤 소개를 딱 해주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원래 회사원이셨대요. 회사를 다니고 계셨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 자영업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했던 책이다. 어떤 책이지? 제목만 들어보면 알 것 같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회사원들, 그러니까 여기서 톱니바퀴가 되지 말고, 여기 이제 심판을 또 보면은, 심판 보면 앞에 표지가 좀 달라요. 평범한 톱니바퀴로 끝날 것인가, 작지만 강한 린치핀으로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속에는 하나의 그 부품, 톱니바퀴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작지만 강한 린치핀으로 살 것인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살 것인가. 근데 그분이 딱 소개를 하고 나서 뭐 이런 내용 많잖아요. 나를 차별해라, 경쟁을 갖추어라. 그런 책들이 하도 차고 넘쳐서 그닥 흥미가 안 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어떤 포인트 때문에 회사까지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젊은 나이에 때려치고 뭐 정년이 임박했다거나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스스로 팽개치가 아니고 현실을 수용한 거죠. 근데 젊은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무모하다고 할 그 사업에 도전을 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길래 했을까 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스물스물하게 호기심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좀 내용을 좀 검색해 봤는데, 이것 봐라, 내용 봐라, 좀 재밌었어요. 목차가 너무 좀 눈을 끌었고, 목차가 별로 길진 않아요. 좀 읽어드리면은, 대량 생산의 시대 이후 새로운 집단이 탄생하다.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우리는 세뇌당하고 말았다. 새로운 리더 린치핀 선언. 언제까지 톱니바퀴를 살아갈 것인가? 왜 남보다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선물의 힘. 지도 없이 세상을 여행하기. 현재에 만족할 것인가? 차이를 만들어낼 것인가? Make a difference 할 것인가? 모든 것은 관계에 시작된다. 린치핀이 가진 7가지 능력. 실패는 패배가 아니다. 린치핀이 되기로 선택하라. 라는 제목인데, 제목만 봐도 우와. 그리고 린치핀이라고 세스 고딘 린치핀 치면은 아마 인플루언서 파워 블로거로 해가지고 린치핀 독서 리뷰가 맨 위에 하나 올라오는데, 그분 리뷰도 좀 이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분이 창조력은 행동력이다라는, 이게 제가 아직 린치핀을 완독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 파워 블로거 분이 생각했을 때는 창조력은 이퀄
생동력이다 라고 이제 말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요새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무슨 느낌이냐, 예전에 제가 그 우연히 그 8단어나 그 책은 도끼다, 이분이 광고 크리에이터잖아요. 박웅년 씨라고, 박웅년 저자이시기도 하고 메인 샵은 광고 업계에서 일하시는데, 그분 강의를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분이 창의적인 일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분 책을 봐도 약간 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역시 그 크리에이티브한 잡을 하시는 분들은 다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분 강연을 되게 두근두근 하면서 콩콩콩콩 하면서 딱 들었어요. 근데 당연히 거기서 창의력은 무엇인가 얘기하는 게 책의 내용을 많이 언급했죠. 어떤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하다가 갑자기 강의 때 결론이 뭐였냐면,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많은 창의적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실행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약간 실망했어요. 좀 젊은 나이 때. 그거 언제 들었냐? 6, 7년 전에 들었어요. 강연을. 책을 너무나 재밌게 읽어서 지금도 제 인생 책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실행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이 because, why, 왜 그러냐라고 설명이 뭐였냐면, 자기는 광고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죠. 광고주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력. 나는 이 CF, 이 광고가 엄청 먹힐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무리 다양한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내는 광고를 상상하고 기획해낸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추진력, 광고주를 설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그 광고는 세상에 나오지 하고 잉태되지 못하더라. 기획을 하는데 저거는 뭐 현업에서 뭐 당연히 맞지 라고 생각하고 그다지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떤 회사의 광고 업계의 설득 프로세스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거를 보고 되게 와닿았어요. 세스 고딘의 린치핀을 보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그게 나와요. 우리가 보통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린치핀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조그만 제목 중에 좋은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린치핀의 핵심은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뭐냐? 우리는 실패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대요. 예를 들어서 저도 유튜브 하나 만들고 있는데 뭐 제 지인들한테 공개하진 않았어요. 왜냐? 좀 창피하긴 하고,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최근 한 10일 동안 못 올렸었는데 약간은 슬럼프에 빠졌어요. 뭐 구독자, 제가 돈을 볼 목적이 없다고는 했지만 구독자도 별로 안 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약간 재미가 없어졌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꾸준히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했었어요. 근데 계속 기존에 만들어 놓던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그래도 일주일에 보통 평균적으로 5명에서 10명 사이는 늘어나요. 조금씩 꾸준히.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게 있기 때문에 꾸준히 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내가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인다 그러면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역시나 내가 어찌됐든, 저는 제 그 유튜브 그거를 이제 작년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1년 내에 1000명이 돼야 되고 4000시간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거 도달하려고 그러면 좀 멀었죠. 이제는 2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800명을 더 모집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예 이걸 안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만들면은 더 반응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200명 가까운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실 거예요. 복 받으실 겁니다. 이런 구독자분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맞네. 그래서 창조력은 내가 아무리 난 유튜브 만들면은 엄청 잘 만들 수 있어. 까짓 거 못 만들 것 같아? 내가 안 할 뿐이야.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그림 그리면 더 잘 그릴 수 있어. 이모티콘? 뭐야, 이런 것도 성공하면 내가 이모티콘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모티콘을 안 만들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만든 사람들이 야 벌써 레드오션인데 지금 띄워줘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린치핀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게 여기선 도마뱀 뇌라 그러는데 우리 몸에 보면은 파충류 뇌라 그래서 그게 뭐라고 연수라 그러나요?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파충류 뇌라 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두려움, 뱀이다 하면 도망치는 거. 그게 오온시 시대, 석기 시대나 그런 오온시 시대에서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이 가장 중요하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였죠. 그래서 파충류의 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워낙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교통사고나 이런 일이 벌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당연히 파충류 뇌는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엄청나게 안전하게 살고 있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옆에 야생동물, 사자가 옆에 지나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너무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파충류 뇌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발달돼 버리냐, 심리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보고서를 낼 때도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근데 굳이 내가 이거를 욕을 먹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는데 뭐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린치핀, 작지만 강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도 부럽잖아요. 요새 뭐 돈의 속성이라 해가지고, 뭐 저도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김승현 회장님이신가요? 존경하십니다. 존경하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이 되고 싶은 분 많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다는 말이 많은데, 실은 왜 성공하지 못하냐라고 하면은 두려움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어요. 이모티콘 아이디가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유튜브도 차별화되는 유튜브를 만들어야 돼, 아이디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이디가 별로 안 좋아서 못 만들겠는데, 이런 두려움을 걷어내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행동이 중요한데, 요거를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좋은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 있는데? 라는 소주제가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난 창의적이지 못한가 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나쁜 아이디어는 떠올라요? 10명 중 8, 9명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나쁜 아이디어를 떠올려보라.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놀랍도록 쉬워진다. 형편없고 서툴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나쁜 아이디어를 기꺼이 떠올리지 않은 한 창조성에 관한 책을 수만 권 읽어봤자 소용없다.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성에 관련된 책을 정말 수만 권까지는 아니어도 한 수천 권 읽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오타쿠? 창조성에 있어서는 약간 오타쿠적 기질이 있어서, 책을 처음에 창조성에 관련된 책을 하나 딱 봤는데, 와우, 이건 뭐야? 그리고 딱 옆에서 딱 보니까, 우리가 자기개발서 코너에 가도 자기개발에 관련된, 아침형 인간에 관련된 책이 쫙 한 100권 정도 있잖아요. 옆에 딱 도서관 가보면. 이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창조성에 관련된 책을 딱, 아이디어 발상법을 책을 딱 봤는데 이 책 대단하다 라고 봤는데, 옆에 보니까 수백 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거기에 질리는 게 아니고 재밌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엄청 20대 초반 때는 그런 거 딱 접하니까 서점에 딱 갔는데 딱 옆에를 저는 두리번거렸어요. 왜? 나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웃긴 생각이죠. 이 책, 그러면서 근데 이 책을 다른 사람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차별점 뭐예요? 이 수백 권을 내가 다 알아내서 내가 창조성의 비밀을 내가 조합해가지고, 그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1 플러스 1 하면 2가 될 줄 알았고, 2 플러스 2 하면 4가 될 줄 알았어요. 곱하기까지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창조성에 관련된 책을 10권을 읽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창조적일 것 같고, 100권을 읽으면 더 창조적일 줄 알았어요. 그냥 단순히 창조적인 방법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있고,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 이 한 권에서 하나의 또 최고의 창조성의 방법을 하나 끄집어내고, 또 다른 책에서 하나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근데 결론은 약간 짬뽕국밥처럼, 비빔밥처럼 돼버렸긴 했는데, 뷔페처럼 돼버리긴 했는데, 그런 거 되게 찾아 헤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요새는 안 찾아봐요. 왜 안 찾아볼까요? 부질없더라고요. 창조성의 비밀을 되게 찾아 헤매는데, 결국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글을 좀 잘 쓰고 싶었고,
좀 애들이 좀 잘 치고, 제 영상 중에 애드립 영상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애드립이 약간의 반짝이는 창조성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애드립은 좀 약간 자신 있긴 있어요. 평상시에도. 왜냐하면은 그 패턴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애드립 패턴 배울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끊임없는 엄청 노력했었죠. 근데 다른 영역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영역, 소설을 쓰고 싶다, 만화를 그리고 싶다, 뭐 어떤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왜 도움이 안 됐을까요? 제가 애드립은 잘한다 그랬죠. 애드립은 제가 그런 창조성의 책을 보고 나서 맨날 그 혼자 TV 드라마나, 아니 TV 그 토크쇼를 보고 메모를 했어요. 유재석은 왜 이렇게 웃기지? 탁재훈은 왜 이렇게 웃기지? 라고 메모를 했어요. 이유는 뭘까? 그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장 중요해요. 이런 거에서 적용 과정을 했었는데, 소설을 정말 쓰고 싶었다 그러면 제가 뭐 해밍웨이의 작품이나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고 나서 나라면 어떻게 썼을까라고 한번 써보는 연습 치열하게 했었으면 내게 됐을 거예요. 말 그대로 세스 고든 린치핀을 읽고, 야, 세스 고든은 어떻게 이렇게 마케팅적인 발상을 하고 있지? 나도 린치핀 같은 거 한번 나라면 어떻게 써볼까? 라고 내 나름대로 써본다 그랬으면 내 작품을 이미 냈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창조성 발현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와닿았어요. 서툴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나쁜 아이디어를 기꺼이 떠올리지 않은 한 창조성에 관한 책을 수만 권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떠올려야 돼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항은 나쁜 아이디어를 몹시 싫어한다. 저항이 그거예요. 그 파충류의 뇌가 나 하기 싫어. 나쁜 아이디어 실패하면 어떠지? 몹시 싫어한다. 위험을 무릅쓰거나 자신이 만드는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느니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훈련을 하라. 나쁠수록 더 좋다.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좋은 생각이 설면서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엄청 와닿지 않나요? 와우, 저는 여기서 진짜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야, 이걸로 끝이에요. 이 책의 가치는 이걸로 끝입니다. 최고입니다. 나쁜 생각? 제가 요새 그러니까 유튜브 나보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쟤는 뭐 말도 더듬거리고 뭐 편집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 그럼 만드세요. 그쵸? 만들면 돼요. 근데 저항이 뭐죠? 근데 귀찮은데? 굳이? 그러면 굳이?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냥 현실대로 사시고, 뭔가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지 마세요. 원한다면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소설을 요새 쓰고 있는데, 왜 와닿냐면, 나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글을 딱 쓰면서, 난 재능이 있는 것일까? 이런 아이디어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재미있나? 이게? 다른 사람 재미있을까? 의구심이 든단 말이야. 나의 생각에 이들 공감할까? 일반 사람들이? 소설 작법 좀 더 봐야 되나?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김훈 작가에 몇 번 올려드렸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쓰고 김훈 작가는 이렇게 쓰는데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못 쓰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맞죠? 그리고 내가 지금 소설의 아이디어가 좋은 생각일까? 라는 생각이 역으로 지금 나왔죠. 뭐죠? 역으로 뭐죠? 내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소설로 쓴 나쁜 생각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스 고든이 뭐라고 했죠? 그런 나쁜 아이디어를 더 생각해라. 나쁠수록 더 좋다. 왜? 실패를 계속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기 나오죠. 소주제 중에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실패가 아니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힘이죠. 이거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요거였어요. 제가 아까 소설 쓰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자신감을 얻는 것도 있었어요. 나의 색깔대로
내가 계속해서 실패해서 언젠가는 좋은 작품이 나온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계속해서 도전해야겠다, 나는 린치핑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클래식 음악가들은 예술가인가 라는 이제 섹션이 있습니다. 이 섹션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클래식 음악은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저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 클래식 음악 연주의 규칙은 분명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기 쉽다. 10년, 20년 동안 음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악보에 적힌 대로 연주를 하라는 것이다. 가로 열고 저항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도전하기 싫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살아간대요.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만큼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스카이 갈 수 있잖아. 스카이 가서, 아니면 스카이 못 간다 그래도 대학교 가고 나서 우리가 삶이 사는 게 뭐죠? 좋은 직장 들어가. 그래서 또 스펙을 쌓죠. 그래서 그 루트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직장 들어가도 잘리니까 공무원 돼 라고 하는 게 사회 매뉴얼이에요. 사회가 정해놓은 매뉴얼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자영업하면 사업하면 망해. 그러니까 안정되게 살아. 그래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니 대표의 말이 사실은 좀 약간 미국의 예고, 허황되고, 우리가 자본주의 주식 투자를 많이 해야지 실리콘밸리 같은 기업가들이 나오고 창조가들이 됐고 우리는 그런 기업과 동행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랬더니 세스 고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기업가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마지막에 하나 그 경고를 하고 워닝? 마지막 당부라고 얘기는 해요. 자기는 이 책을, 여기 나와있어요. 나는 회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사업가가 되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선동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도 아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 원래의 모습대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뚝 일어서 차이를 만들고 make a difference를 하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경과 안정을 찾으라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라. 세상은 당신을 원한다. 그러니까 매뉴얼대 회사 생활을 계속해도 됩니다. 회사 생활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색깔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너무 안 좋아하고 대충의 살면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충 산다는 게 톱니바퀴에 안주한 삶인 거예요. 그럼 임원 되지 못하죠. 회사에서도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은 어찌됐든 린치핑이 되면 톱니바퀴가 아니고 부품이 아니고 회사에서 그 부품이나 톱니바퀴를 돌리는 동력이 된다는, 그 린치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스 고딘의 이야기를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 생활도 좀 더 린치핑답게 해야겠다. 내 색깔 더 드러내야겠다. 반성했어요. 여기 대충 좀 약간 때우고 퇴근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글 좀 쓰고 유튜브 만들고 이래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반성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가든 예술가인가? 근데 클래식 음악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약간 주어진 대로 연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깔려있다 라고 얘기해요. 깔려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지휘자는 협연을 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도시를 거칠 때마다 별로 알려지지 않는 능력 있는 음악가들을 고용한다. 그는 그들에게 대가를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죠?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찍어낸 음악가들이 넘치는 상황은 가치를 창조하거나 평균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대를 무너뜨린다. 이게 클래식 음악가들한테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인데, 악보대로 연주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친다. 우리는 그 연주 실력을,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 투자하는 그 숭고함과 그 시간에 대한 그런 그런 성실함,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주긴 한데, 그냥 자본주의, 돈의 가치로 보면은 그런 연주는 오히려 AI 그러잖아요. 오히려 로봇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인간의 섬세한 감성까지 못 따라온다 해도 섬세한 감성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그냥 찍어내는 음악, 캐논을 연주 잘하는 애들 엄청 많죠. 유튜브만 찾아봐도 수없이 많죠. 전 세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캐논을 똑같이 연주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차별이 있겠어요? 캐논을 정말 자기 색대로 변주한 사람이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연이어 나와요. 하지만 요요마나와 벤자민 젠더와 구스타보 두다벨은 수많은 사람을 찾는다. 큰 돈은 벌 뿐 아니라 온갖 재미를 누리며 산다.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고 악보대로 연주하지 않고 규칙을 알아도 그것을 깬다. 그들은 예술가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해 세뇌당하고 저항에 겁을 먹고 지침을 따른다. 와우. 끝났습니다. 이 두 가지. 이거죠. 제가 딱 여기까지 읽고 나서 어떤 생각했어요? 저도 요새 피아노 배우고 있는데 약간 반성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제 코드, 악보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약간 너무 그러니까 약간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자유롭지 못하냐? 물론 이제 규칙을 알아야 더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규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코드를 배우고 있는데 코드를 막상 잘 배우면은 그 규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거를 완벽하게 내가 익혀서 그거를 도약해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라디오 스타일에 보니까 우리 밤이 깊었네 이게 말달리자 크라잉너인가 크라잉너 노래죠. 근데 크라잉너 멤버들이 실제로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다 악보를 못 본대요. 작곡 어떻게 하냐? 작곡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악보에 그 연습장에 하살표를 했다. 밤이 깊었네 이걸 보고 같이 연주한대요. 음으로 녹음해 놓고 그 연주로 바로 옮기면은 그게 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은 우리의 머릿속에 먼저 있는 거지 악보에 있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기본기를 엄청나게 탄탄하게 쌓아서 그거를 그러니까 유희열이나 이런 분들 그거를 아주 변주해가지고 그 패턴을 자유자재로 활용해가지고 음악을 창조해낸 사람도 있고 크라잉너처럼 그냥 내가 좋은 음악 흥얼거리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딴에도 크라잉너시나 제가 흥얼거리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인데 흥얼거리는데 음악으로 표현을 못해.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곳에 이렇게 너무 규칙되게 살려고도 안 되지만 너무 규칙을 벗어나도 안 되지만 너무 규칙대로 살아도 결국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설 작법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소설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조앤 롤링인가요? 해리포터 썼던 그분이 글쓰기 레슨을 다녔을까요? 다녔을 수도 있고 글쓰기 작법서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자기 인생 중에 크게 좌우하지 않을까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을 봤는데 저는 작법서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작법서라는 것은 크게 보통은 작법서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냐? 스티븐 킹은 약간 내외되는 케이스고 그 사람도 글쓰기 작법서는 한 권 썼지만 되게 대성한 사람들은 글쓰기 작법서에 대해서 안 써요. 해밍웨이나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How to write 글쓰기 작법서를 쓰진 않아요. 왜일까요? 나는 이미 그런 걸 안 쓰고도 나의 작품 활동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런데 글쓰기 작법서는 누가 쓰냐? 네, 국어 국문학과 나왔거나 아니면은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작가들 그래서 글쓰기 레슨으로 밥벌이를 이어가는 사람들 이거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뛰어난 명문장가가 기문 작가가 글쓰기 작법서를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쓸 수도 있겠죠. 내가 죽기 전에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한 권의 책을 한번 써줘야겠다라고 해서 글은 이렇게 쓰는 게 내 평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더라 라는 조언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런 건 나올 수 있겠는데 대다수는 글쓰기 작법서들은 명문장가 우리가 최고의 삶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그런 작법서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글쓰기를 어떻게 배웠냐 라고 보면은 그래도 힌트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이 남겼던, 유명한 사람들이 남겼던 격언이라든지, 스티븐 킹도 유일하게 On Writing,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에서 남기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고, 거기서 말해요. 다독, 많이 읽고 많이 써라. 끝. 확실한 건 자기는 아직도 정력적으로 독서를 한다라고 써요, 글을. 나는 짜투리 시간 있을 때 TV 안 보고 책을 읽는데, 책은 어떤 게 있냐? 나는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을 읽는데요. 소설은 좋은 소설이나 나쁜 소설은 닥치지 않고 있는데, 왜? 나쁜 소설도 배우겠다. 난 이렇게 안 써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글쓰기 방법을 배워요. 어디서 배워요? 다른 작품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패턴으로, 소설 작법도 어떻게 쓰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패턴대로 쓰는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쓰기 싫은데? 아니면 나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이 패턴을 따라가거나 패턴을 벗어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배울 수밖에 없죠, 사람은. 그러니까 작법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부딪혀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클래식 음악을 음표대로 쓰는 게 아니고 수많은 노래들을 듣고 자기만의 감성대로 표현해내는 그 순간이 뛰어난 음악가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수많은 음악을 듣고 그 나의 감성에 버물려서 나의 색깔로 드러내는 거.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많은 나쁜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많이 쓰고, 또 수많은 작법서가 아니고 수많은 소설들을 읽어내면서 김은 작가, 해밍웨이, 톨스토이, 단테, 하루키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읽어내면서 나의 색깔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린치펜이 되는 방법입니다. 놀랍죠? 여기까지 듣고 소름 돋으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까지 듣다가 내 방송을 지금 31분째인데 한 15분째 끊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내 서점에 뛰어갔어야 됐어요. 이 책 꼭 읽으세요. 여러분은 이 책을 지금 제 영상을 접한 것만으로도 복을 아주 타고나신 겁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때로 그냥 광분한 상태였는데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말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